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FDA에다가 혁신치료제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장중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데일리에서 나온 제 기사인데요.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FDA 혁신치료제 신청, 승인시 허가확률 50%다 이런 타이틀만 나와 있습니다. 유료 이제 구독회원에게 선공개되는 프리미엄 컨텐츠인데요. 무료회원들한테는 한 며칠 지나면 이제 노출되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파미데일리에다가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3개 정도 기사는 이제 무료로 선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유료 기사니까 기사를 이제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전에도 뭐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속 승인과 이제 혁신 치료제는 조금 뭐 종류는 다른데요. 혁신 치료제 신청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신청을 했고 규정상 한 60일 이내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심사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가속 승인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NDA 신청을 했을 때하고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집니다만, 이 확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암 쪽으로 가게 되면 70% 이상이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호재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재료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 뭐 늦어도 하반기 이내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최종적인 승인 여부가 중요한 어떤 이제 재료로서 계속 이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이제 뭐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좀 살펴봐 드리면 FDA 어떤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 본래 이제 FDA가 뭐 전 세계적에서는 좀 빠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느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거 이제 2015, 14년도의 어떤 기사들인데요. FDA의 CDER 관련되는 이 발간 보고서에 보면 최근 어떤 10년간 FDA의 어떤 신약 승인 비율이 좀 높아지고 2014년도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승인 신청한 신약의 뭐 85%가 승인되었다. 1년에 FDA가 보통 이제 승인하는 게 한 50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승인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거 대비해서 2017년 이후로 조금 이제 그 신청 어떤 기간에서 획득하는 어떤 기간들이 많이 좀 빨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때 FDA 그 국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어떤 이제 신청 말고도 시장 출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FDA가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를 뒀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참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많이 듣는 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패스트 트랙 이제 신속 심사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질환 관련되면서 이제 신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1997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실시한 지가 거의 이제 한 30년 다 돼 가는 어떤 신속 심사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은 우선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양훈 회장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죠.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그 우선 심사에서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을 기간 단축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돈으로도 이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어떤 제도죠. 이 우선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도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약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 치료제, 그러니까 우선 심사는 이 암이라든지
이 뭐 백혈병이라든지 이 기존의 어떤 중증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다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선 심사를 하는 부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 선양 남성 관련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을 신청했던 브레이크 스루 관련되는 부분은 이 효능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느린 혁신적인 어떤 치료 관련되는 부분을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좀 낮춘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2012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치료제는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Accelerator Approval 관련되는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1992년도에 이것도 이제 도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하고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안전성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3상까지 가지 않고 2상 상태에서 이제 가속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후에 이제 임상을 마무리한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네 가지 제도 중에서 이 뭐 신속심사, 우선심사, 혁신치료제, 가속 승인들을 FDA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좀 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혁신 신약을 이제 이번에 선양남성 관련해서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좀 발췌한 건데요. 이 치료 방법이 있지만 효능이 개선된 약이라든지 치료법에 대해서 개발과 심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선양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치료제 말고 표준적인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 13,000명 정도 환자가 뭐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맷 니즈가 높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 신약 후보로 지정되려면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존 치료 방법보다 치료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아스코에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OS 값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 방법보다 개선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이제 보고 많이 개선했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이제 학회에 발표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혁신 신약을 신청하려면 초기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기존 치료법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고, 이 지정을 받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임상적 효능, 임상적 효능이 있고 이제 통계적 효능이 있고 이렇게 뭐 두 가지가 부분이 있는데, 임상적 효능에서 번복할 수 없는 사망률, 보통 이제 OS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낮아진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뭐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 신약이 이제 그 지정이 되면 기존의 신속 심사에서 지정된 후보들이 누리는 혜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그 효과적으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좀 받습니다. FDA부터. 그리고 책임 연구원과 FDA 담당관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이후의 어떤 과정에서 좀 굉장히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혁신 신약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사가 신청을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상 기획 전에 이제 이 이상 결과를 가지고 FDA와 만나는 어떤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양남성 같은 경우는 엔드 오브 페이지 2 이제 미팅을 FDA와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로 이렇게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혁신 신약이 지정되고 나면 FDA 담당관이 이제 3상 기획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뭐 가속 승인이라든지 그 우선심사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과정에도 가면 이제 최종적인 허가 과정에도 결과상에서 상당히 뭐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엑셀레이터 이제 어프로벌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 가속 승인 과정
보면 이건 이제 2012년도에 그 통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질환에서 절실한 어떤 필요하면 요거 그러니까 이제 대리 결과 변수로, 그러니까 삼상을 가지 않고서도 이제 빠르게 이제 승인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속 승인을 거쳐서 허가받은 약을 사용하는 부분의 어떤 치료를 증명해야 된다. 요런 어떤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5년도에 한미약품의 HM61713, 요게 이제 올리타죠. 요게 이제 FDA로부터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리보세라닌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료로는 호재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HLB가 아침에 이제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한 44,000원 부근에서 다시 또 한 4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3,000원 후반으로 다시 한 500원 정도 올라와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 한 2%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좀 프로그램 쪽으로 소폭 좀 매도가 나왔는데, HLB가 오늘은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45,000원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5장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중심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어제 이제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 파라볼릭 자는 이제 추세 전환 신호가 일봉상에서 단기상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심선 가격에서 좀 지지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본래의 어떤 상승 추세 흐름으로 복귀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어떤 이제 구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프리엔데이 관련되는 미팅, 그리고 이미노믹 관련되는 탑라인 관련되는 발표, 거기다가 이제 선약남성암의 혁신치료제 신청 관련되는 어떤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의 반영들을 시장 대비해서 주가에 얼마만큼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이 45,000원대의 어떤 회복들이 나오는지 중심에서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